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치영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민생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시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협력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방침은 코로나 사태와 연이은 경기 침체의 긴 터널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중한 담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새 출발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논평으로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원금 감면율 및 분할 상환 기간 확대, 그리고 채무 경감 대상을 올해 6월까지 확대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대선 정책 과제를 통해 건의드린 내용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렸다는 사실이 실감되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만 경제적 약자에게 새 출발 계기를 제공하고 경제활동 재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보완 장치를 통해 잘 선별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아울러서 그동안 성실히 상원해온 분들도 추가적 금리 인하와 함께 향후 정책 자금 지원의 우선순위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신다면 정책적 형평성 및 신뢰도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생 회복의 중요한 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입니다. 이분들이 다시 악성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토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끊어진 우리 경제의 성당 사다리를 복원해야 할 때입니다. 경영 활성화와 혁신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에 이르는 통합 회복 계획과 필요한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해주는 원스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전용 특화 공제제도 도입과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조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그 원래 취지대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까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대대적인 소상공인 매장 방문 캠페인을 통해 민생회복 지원금의 효과가 배가 되도록 민관 협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악성 채무 해소와 관련해서 비슷한 의견 있으시거나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의견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멀리까지 잘 보기 위해서 잠시 일어났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 텐데요.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밝혀주시고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드신 것 같은데요. 앞쪽에 연합회장님 옆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요. 왜 변호사가 이제 소상공인 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5년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위임을 받아서 폐업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과 채무조정 업무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좀 수천 명의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면서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점을, 약간은 디테일한 점일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봤던 소상공인들의 현실 중에서 폐업 채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채무 조정 관련해서 매년 채워야 되는 실적이 있는데 지금 벌써 2달 만에 다 채울 정도로 그 신청량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소상공인과 관련된 좋은 정책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정보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그 지원이 직관적이어야지만 소상공인에게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각 부처와 부서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전 주기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무조정, 재창업, 재취업 등 재기와 관련된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5,000개 정도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평균을 내보니까 여기 한 소상공인이 보통 가지고 있는 평균 채무가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뭐 이 돈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어떨 때는 심리 상담가가 아닌가, 돌아가시지 말고 제발 방법을 찾아보자 이럴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큰 돈이긴 하지만 저는 사람이 죽을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회생 파산에 대해서 오히려 소상공인분들은 소극적인 경우가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나쁜 짓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채무를 그냥 없앤다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라는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회생파산 제도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낙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개인 파산 회생 절차 개시 때부터 면책 결정까지 정보가 법원의 통보에 따라서 한국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로 등록이 됩니다. 이 해당 이력은 파산은 5년, 회생은 3년간 보관이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신용카드 발급도 안 되고 뭐 소액 대출도 안 되고 신용거래에 일정한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빈번한 소액금융거래가 필수적인 소상공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다른 사람 추가 질문하기 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채무 조정 아니 파산을 하면 일정 기간 금융거래 제한이 있다는 건가요? 파산하면? 회생은 3년, 파산은 5년 동안 신용거래 아니 금융거래 금지. 네, 정보가 등록이 되니까 이제 그 금융기관에서 그 정보 마이크로 말씀드리세요. 네, 정보가 이제 등록이 되다 보니까 그 정보를 보고 금융기관에서는 파산과 회생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죠. 신용거래를 허용하지? 예, 맞습니다. 안 해준다? 네. 일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뭐 통장 이런 것들까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